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92강 사꺼한처 침묵적료. 아유,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실까요? 네. 색거 한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사꺼 한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사꺼한처로 읽었습니다. 네. 네. 요 글자는 찾을 색자로 음과 훈을 달고요. 네네. 삭이라고 할 때에는 쓸쓸할 삭, 혹은 한가할 삭, 혹은 밧줄 삭으로 이제 읽을 때 달라지죠. 그다음에 거자는 거할 거자 혹은 살 거자, 네. 한자는 한가할 한자, 첫자도 곧 첫자 혹은 산다는 뜻의 첫자 이렇게 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글자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는 삭으로 읽고요. 네. 한가하다 혹은 고요하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거하고 역시 한자도 여유 있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침묵정료 이 4글자도 좀 살펴보죠. 네, 침자는 이제 잠기다 할 때 잠길 침자고요. 묵자는 묵묵할 묵. 그래서 소리가 없는 거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의 묵이고, 적은 고요할 적자, 료자도 고요할 료자입니다. 네. 침묵 정료는 침묵과 정료를 이렇게 2글자씩 묶어서 해석을 네네. 할 수가 있는데, 침묵 고요하게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정료 역시 마찬가지로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먼저 삭자부터 보겠습니다. 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미는 밧줄이라고 할 때 네네. 삭을 맞아요. 씁니다. 노끈 삭, 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네. 갑골문부터 보시면 실들을 꼬아가지고 아주 굵은 밧줄을 만들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줄이 이렇게 된 줄이 설문소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네. 오고 있죠. 네. 주의하실 것은 설문소전에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뭘까요? 설문소전에 의하면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과 같이 해서 요 글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라는 겁니다. 이런 글자가 있군요. 네, 설문에는 요 글자를 이렇게 써서 초목의 껍질이 벗겨지다라는 뜻의 발자입니다. 네. 거기에 소전해 보시면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실을 꼬아놓은 모양이다. 그 모양이 예서에서 이렇게 되고 네. 직선으로 윗부분이 곧게 펴지고 회서까지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왜 찾는다는 뜻이 됐을까? 그렇죠. 똑같은 네. 글자인데. 다른 글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설문소전에 등장하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 밖글을 싸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집이죠. 네.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노삭자가 그대로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져 예, 있으니까 네. 만약 해서로 바꾸면 이런 글자입니다. 네. 요 글자에 대한 풀이에서 허신이 찾는다, 수색하다 네. 이런 뜻을 여기다가 부여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은 원래 네. 노끈을 의미하는 삭자하고 네. 찾는다는 의미의 색자하고는 별개의 2개의 글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설문에는 그렇게 2개가 나누어져 네. 실려 있다가 이 글자 거의 안 쓰죠. 그렇죠. 지금은 찾는다는 뜻일 때는 다 이렇게 그렇죠. 씁니다. 네. 그러니까 2개의 의미와 발음이 합쳐져 버린 거죠. 하나의 네. 자연으로. 아, 여태까지는 네. 한 글자가 2개로 분화되는 경우만 이제 주로 봐왔는데 그러네요. 원래 2개의 글자가 하나로 합쳐진 경우를 또 보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의미를 분화시키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글자들로 분담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하나로 합쳐졌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삭과 색의 네. 발음과 의미가 각각 있고 또 그거에 해당되는 그 발음에 해당되는 의미들도 달라진다는 네. 점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색 그러면 이제 수색하다, 찾다, 이럴 때. 탐색하다 할 때. 맞죠. 네네. 뭘 색출하다 이럴 때도 색자를 씁니다. 네. 여기서는 밧줄이라고 하는 뜻으로부터 아무래도 한가하다 혹은 홀로 있다, 누군가와 떨어져 있다, 남들과의 접촉을 잘 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점자 뜻이 전이된 것이 아닐까. 혹은 네. 이제 빌려왔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자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문소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소전에 의하면 이렇게 생겨 있죠. 네. 윗부분은 우리가 주검시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글자의 자형은 그냥 사람의 엉덩이 부분, 앉아있는 모습을 상영한 것 같은
같은 아, 그게 강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부터 있는 것은 네. 이제 고자이죠. 네. 뭐라고 네. 설명하고 있냐면 쭈그려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가요? 네. 네.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 있는 거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중에 요렇게 쓰는 글자가 쪼그려 앉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요 글자에서는 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허신이. 살다라는 의미는 요 글자에 있었습니다. 아, 이 글자요? 네. 이 글자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네. 고자가 아니라 이제 이건 괴자인가요? 맞아요. 예, 예. 걸상이죠. 걸상. 뒤에 등받이가 있지 않은.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해서로 바꿔 쓰게 되면 요런 글자가 되죠. 네. 이런 글자로 지금 거자를 쓰시지 않잖아요. 이 글자는 사용하지 네.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 글자에 음. 원래 머물다, 그곳에 살다라고 하는 의미를 허신이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는 당연히 앉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도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 글자에는 꾸러앉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을 거고 요 글자에 비로소 살다, 그곳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네. 요 글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요 거자에 살다, 머무르다는 뜻을 부여를 하고 꾸러앉는다는 뜻은 요 글자가 가지게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설문의 설명을 모두 맞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글자 간의 의미가 왜 이렇게 오가는지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한가롭다 할 네. 때의 한자입니다. 구성을 보면 이렇게 밖에 있는 것은 문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나무를 탁 가려놓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집 안에 쳐놓은 목책 같은 거죠. 문이라고 하는 거는 늘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열려 있다 보면 본체가 바로 길 밖에서 보이잖아요. 보일 수 있죠. 네. 그걸 가로막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두었던 것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은 애초에 문 안에 가로막이 나무였어요. 이 가로막이 나무인 목책이라고 하는 뜻에서 왜 그럼 한가하다는 뜻이 됐을까? 그렇게요. 이것도 대단히 궁금하죠.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글자 가운데 이 글자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네. 글자가 한가롭다 할 때의 한자로 또 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요 글자가 설문에 실려 있고 요 글자야말로 한가롭다, 뭔가 틈이 있다,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문 틈 사이로 달빛이 비쳐드는 모양이랍니다. 이건 또 이제 달빛이 네. 비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고사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쳐드는 거죠. 여기에서 틈, 공간, 간격, 여유 이런 뜻을 네. 가지게 되었는데 네. 점차 여유롭다라고 하는 뜻에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는 글자에다가 일부 넘겨주고 네. 틈, 사이, 공간이라고 할 때는 사이간자는 사실 날일자를 쓰죠. 네, 나릴변을 써서 표현하게 됐죠. 네. 근데 요 글자는 설문에 없습니다. 아, 사이간자는 설문에 네. 없어요. 예. 사이간자는 설문에 없습니다. 요 글자가 요 글자 틈이나 사이라는 뜻으로는 원인은 달월이 들어간 글자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날일이 들어간 글자로 가지고 그걸 그 뜻을 사이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죠. 네. 그럼 이제 글자가 분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로 네. 뜻이 밀려가고 자형도 없던 게 새롭게 생기고 네. 그 뜻을 가져가기도 하고 원래 가져 있던 뜻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 한자가 목책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네. 한가롭다, 여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요. 네. 이것도 많이 쓰죠. 곧 첫자. 네. 네. 이 첫자는 요 해서 자형으로 찾아서는 네. 설문에는 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자, 그러면 설문에는 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 요 글자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글자의 그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요렇게 예, 쓰는 예. 부분이죠. 네. 중국에서는 고초자의 약자로, 그러니까 간체자로 이자형을 그대로 쓰는데 설문 소전에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건 발의 모양이죠. 네네. 발이 있고 버자에서 보셨던 걸상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과 걸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살다라고 하는 뜻이죠.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 걸상이 있는 곳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문을 보시면 발도 있고 걸상도 있는데 위에 뭔가 복잡한 장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요게 호랑이 호자가 거기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예. 겁니다. 근데 요 모양은 발음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발음. 있습니다. 아, 훨씬. 저는 뭐 이게 호랑이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선생님께서 호랑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발음이라고요. 예. 네. 코와 처 사이도 굉장히 멀게 예. 느껴지는데 훨씬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문 소전의 호가 네. 요렇게 붙어 있는 글자가 혹채자로 실려 있고 아. 이게 예서 해서자형으로 해서 그 첫자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원래 이제 네. 소전이라고 제시된 글자는 이제 없어지고 네.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 이 글자가 살아남았군요. 그렇죠. 네. 이곳에도 그러니까 장소라고 하는 음. 의미가 있고 그 장소에 살다, 살다. 머물다 이런 네, 네. 뜻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네. 되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앞에 네 글자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떤 다른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런 교제를 멀리 하고서 호젓하게 그렇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한가롭게 예.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의 첫 글자를 보겠습니다. 신자는 잠기다라고 소리를 잠길 해드렸어요. 신자. 네. 잠기다 그러면 물에 잠기니까 물수가 네. 의미 부분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네.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물을 상징한 것이고, 근데 설명 소전만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에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잖아요. 네. 발음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발음이라고 쉽게 네,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골문을 가보시면 가운데 들어간 건 소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소의 모양을 갖고 해석하기를 물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종이었다는 겁니다. 네. 제사를 제사를 드릴 드리려고 때는 소를 물에 잠기는 예, 희생을 소건, 네. 양이건 네. 그렇게 제사의 희생이 되는 걸 물에 잠겨서 떠내려 보냄으로써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제물로 사용했는데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이제 소자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게 맞다는 거죠. 아, 진짜 자형의 변화가 많아가지고 네. 원래 그런 의미였는지를 네. 지금의 자형에선 찾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묵자입니다. 네, 침묵하다 묵자입니다. 할 때 묵자죠. 묵자는 설문 소전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은 거물 흑자죠. 예, 예. 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예, 개견자인데요. 개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의미이고 도대체 어떻게 합해진 건지 일단 이제 그 설문의 설명을 이제 의존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개견자가 의미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이 발음 성분입니다. 네, 흑, 묵, 뭐, 예, 뭐 이렇게. 비슷하네요. 네. 그럼 왜 개가 고요하다, 소리가 그렇죠. 없다라고 하는 전혀 매치가 안 뜻과 되는데요. 연관이 되느냐는 건데 설문의 설명을 역시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가 본래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네, 걔는 보통 멍멍 짖으면서 쫓아가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공격해야 될 대상이 나타난 맹수들은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살짝 들어가서 급습을 해서 잡아버리죠. 이제 그런 모양을 형용한 거라고 네. 설명하고 있어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네. 근데 이 묵자에 그래서 고요하다, 말소리가 없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담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침묵 두 글자를 보셨고, 네.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쓸쓸할 적자, 네. 네네, 고요할 적자, 우리가 이렇게 적막하다 하죠. 할 때 이 적자 쓰죠. 이 적자는 지금의 해서자형은 이렇게 익숙하게 보실 거예요. 네. 이렇게 쓰여 있는. 네네. 설문의 소전에는 요 자형이 등장합니다. 네, 뭐 이게 손을 만약에- 의미하는 글자가 없네요. 네. 쓰게 되면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요 글자는 요 진면자가 의미부이고 콩숙자가 발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요 글자를 풀이할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요하다라는 뜻으로 허신이 네. 풀어놓은 거죠. 네. 근데 왜 이 글자에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그러게요. 아제비 숙자로 왜 바뀌었을까요? 예. 그건 이제 뒤에 글자를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요 숙자를 집어넣어서 적자를 만든 것을 훨씬 더 고요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게 되면서 설문 소진의 원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글자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쓸쓸할 료죠. 네. 네. 현행 천자문에서는 네. 요 글자가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네. 진면자가 진면자가 있는. 있고 그 다음에 높이 날 요자가 있는 아, 네.
이렇게 된 형성자가 많이 쓰입니다. 네. 근데 이 글자 자체는 역시 설문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진면자 대신에 네. 엄자가 들어있는 글자를 네, 집 엄자가 들어있고 가져오셨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료자가 네. 공허하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실려 있는데 그것도 허신의 원문은 아닙니다. 설문 신부자라고 하는 곳에 실려 있는데 신부라고 하는 건 새로 붙인 글자다. 그래서 서현이 송대에 설문해자 편본을 찍으면서 그 당시까지 더 만들어졌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허신은 안 싫었지만 그래서 새로 붙여놓은 글자 중에 네. 이 료자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허신 당시에는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한 글자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없었다고 이런 또 봐야 될 텐데 설문 소전 중에 해설을 쓰면 이렇게 쓰는 글자가 실려 있고요. 요 글자를 풀이할 때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복잡한 글자네요. 네, 그러니까 허신의 설문에는 요 글자가 여러분이 현재 쓸쓸하다라는 뜻의 료자로 풀이되어 있는 거죠. 어떤 천자문의 편본에서는 이렇게 집 엄자로 되어 있는 편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틀린 글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여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집 면자로 구성되어 있는 글자가 많더라고요. 그럼 두 글자는 같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네 글자도 했는데요. 네. 구절 풀이를 한 번 더 해주시죠. 침묵 정료하면 이제 침묵한다고 전혀 말을 안 한다. 이거는 이제 현대 우리의 개념일 거고요. 그냥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정료하다는 거는 주변을 번잡하게 일을 만들지 않고 아주 안정되고 고요하게 지내다 이런 말이니까 네. 침묵과 정료도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뜻? 앞에 네 글자, 뒤에 네 글자가 네. 각각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이제 다른 글자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쓸쓸하고 외롭고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글자들은 그런데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여태까지는 이제 천자문이 앞에 천지현황서부터 시작해서 천지 우주 그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훌륭한 성인으로 치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성인 밑에서 신하로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람으로서는 어떤 덕목들을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활동을 하면서 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공적을 세우면 상도 받고 때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고치기도 하고 혹은 너무 총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남들의 시샘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수를 누리려면 그만둘 때를 알아서 적당히 물러나야 되겠다 해서 물러나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강서부터는 조금씩 편안하게 거주하는 거. 너무 조직적인 일이나 남의 일들, 남의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 93강으로 구고, 심론, 산녀, 소요 이 8글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